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관련 논란 여파가 며칠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이 논란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한국의 떠들썩한 소식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명인의 행동과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로 둘러싼 논쟁이 촉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네네. 이렇게 전했네요.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외 출산을 금기로 여기는 보수적인 나라에서 거센 반발이 있지만 한국의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네. 정우성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하.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BBC가 안진용 기자님, 정우성 씨의 혼외자 관련 논란 지금 국가적 논란으로 촉발됐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저희들은 그렇게도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국가적 논란이 됐다고 지금 BBC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옹호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부정적 반응도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영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할지를 조금 배경을 알아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혼외자 출산 비율이 약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OECD 평균이 40%, 10쌍 중에 4쌍이 무려 다 혼외자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영국은 49%입니다. 어머나. 즉, 2쌍 중에 1쌍은 혼외 출산이어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BBC 입장에선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네. 풍부한 영화 경력으로 한국에서 널리 이름을 알린 정우성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즉,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 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한 사실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우성 씨가 그동안 굉장히 대외적으로 도덕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본인 개인사 관련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덜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일부 네티즌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착한 척하고 있는데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네티즌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즉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정서적인 부분까지는 케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네티즌의 일침을 전한 겁니다. 네. 아울러 한 여당 의원의 목소리도 전했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한국의 전통과 국민 정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였는데 네. 이 여당 의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최근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BBC가 나름 취재를 했겠죠. 지금 부정적 반응을 쭉 소개했고 긍정적 반응은 그럼 뭐가 있을지 허준 변호사님 그것도 궁금해요. 내친 김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양한 모습의 어떤 가족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반응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가사처럼 아하.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최근 한국통계청이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7%였다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2012년 이후에 무려 15%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또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75%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이 얘기는 젊은 층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났고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소개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SNS에 올린 글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글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이 되고 그 선택이 충분히 존중되는 사회에서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이를 낳고 결혼한 뒤에 이혼하면 그거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이소영 의원의 얘기로는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동거와 상호부양 의무를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숨이 막힐 것 같다. 사회의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삶에는 저마다 고유한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선택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소영 의원의 얘기에 제가 무슨 토를 달고 싶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론 아이를 낳았다고 반드시 그 여성과 해당 이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MBN의 예능 프로그램도 그게 있습니다만
고등어법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그 학생들을 철딱서니 없는 한때 철딱서니 없는 선택을 해서 지금 물론 잘 사는 가정도 있어요. 고등어법 가족들 중에 그런 논란과 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한 네티즌이 그랬잖아요. 정우성 씨가 모든 의무를 다 할 거라 했지만 아이가 그럼 양육비만 지급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애정! 아빠의 애정을 어떻게 느낄 거예요? 그 논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가 예를 들어서 아이와 아빠와의 자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정우성 씨가 확인 안 해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우성 씨가 다른 분과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분과 결혼할 계획이고 또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또 다른 분과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의무를 다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상당히 좀 괴리감이 들 수도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낳는데 영향을 미친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필요한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다진다는 건 정우성 씨가 나중에 혹시나 다른 분과 결혼을 하거나 다른 어떤 혼인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할 거냐는 문제, 이 문제가 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우성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로 얘기를 안 한 상태고 책임은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물론 그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우와 지금 이렇게 예컨대 어떤 연유에서는 혼외자 논란이 빚어진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가비 씨와의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사회에 많아졌을 때 네.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묘성 기자님, BBC가 일단 이 사안을 국가적 이 문제가 지금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이 국가적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 그러면 갑론을박이 그 정도까지 치열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대 간에도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여기 있는 5명도 아마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만큼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책임지려면 여전히 결혼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 다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견도 있고요. 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했던 그 사실을 이제 약간 비틀면서 네. 난민은 받아도 아이는 못 받아들이겠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안 맞는데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라는 의견, 그리고 정우성, 문가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고요. 네. 사랑하지 않아도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결혼해야 하나라는 반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BBC는 앞서 국가적 논란이라고 하면서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을 옹호하는 입장 또 부정적 입장도 다 소개했는데 그럼 그 기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BBC가 어떻게 기사를 마무리했냐면요. 한국은 연예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악명? 예, 연예인들은 종종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극도의 감시를 받는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뭐 BBC가 어떤 근거로 우리 사회 연예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압박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분위기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혹시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도덕적 잣대를 만약에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큼 기대하게 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어떤 연예인분이 있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막 살았어요. 막 살고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분한테는 우리는 어떤 도덕적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네. 그러나 어떤 분이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상업적 지위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은 다른 면을 봤을 때 속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죠. 너네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난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정우성 씨 경우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혼외자가 우리 가족이나 진짜 내 친한 친구가 이랬을 때
정우성 씨보다 굉장히 낮은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들이댈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정우성 씨이기 때문에 약간의 높은 사회적 잣대와 도덕적 잣대를 수용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친구 중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야 잘했어. 너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 잘했어라고 하기보다는 왠지 그 친구한테 그래도 네가 아빠가 될 텐데 그래도 되니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도. 최명근 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안지웅님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최준봉 예.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언론 전문가로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BBC가 이런 데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다른 언론, 다른 나라의 언론사가 그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쓰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학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 전 세계에 큰 4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에 소속돼 있는 통신사들이 아프리카나 저소득 국가나 아니면 제3세계 이런 데서 보도할 때 보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요. 그 나라의 국민이나 그 나라의 시민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기사를 쓰지 않고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만 보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물론 B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이익이 안 되냐는 문제라고 본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특성이나 그 사회의 어떤 조직적인 발전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네. 올바른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건 오케이지만 이게 예를 들면 지나치고 악명이 높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즉 본인들이 쓰는 대상이 되는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방식은 좀 더 그 나라의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모멸감을 좀 느껴요. 악명이 높답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모르죠. 자, 안지웅 기자님 말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네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에 대한 이 도덕적 잣대가 더 높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성직자들도 만나고 취재를 해보는데 가장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되는 대상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종의 뭐 정치인들의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다시 얻는 데는 51%면 충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2명 중에 1명이 그 연예인을 싫어하면은 활동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20% 정도만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도 사실상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짜로 그런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성직자나 정치인들에 비해서 연예인들에게도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 안타까운 건 네.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왜 결혼을 강요하라고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 사태 본질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대중은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자신의 선택이고 오히려 사랑 없는 결혼은 문제가 있다라고 대다수 네티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성 씨가 비판받는 이유는 BBC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난민기부 활동이라든지 또 미혼모 보호 활동이라든지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행적과 지금 본인 개인사에 대해서 나오는 행적들이 뭔가 이율배반적이다. 앞뒤가 다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마치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문제라는 식으로 마치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이소영 의원이 뉴스파이터 보고 있으면 또 제 뜻은 그건 아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얼른 짧게 여쭤볼게요. 안지웅 기자님 내일 영화제 정우성 씨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직까지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기자들이 일단 뻗치게 하고 있어야겠네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왜 결정을 못하냐. 정우성 씨 개인이 아니라 이미 그 영화제 측과 나가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영화제 측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는 거죠.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면 좋겠다 이런 식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미 가기로 했던 영화제를 가지 않을 때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합의 과정이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일 그 영화제는 정말 취재들의 열띤 경쟁이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